투자나 내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정부가 다 진대요. 떨어지면 정부가 부도나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정책만 쓸 거 하잖아. 떨어지면 정부가 막아주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게 실제로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진짜요. 그냥 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얘기하냐면요. 야, 잠깐만. 민주당이 다시 정권 잡으면은 뭐 지금은 뭐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시리즈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공공주택, 임대주택 얘기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야, 아파트 가진 사람들 다 반납해야 될 수도 있다. 공산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음.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음. 우리 뭐 다주택자들 그리고 뭐 되게 고가주택 사는 사람들은 다 뺏길 수도 있다. 음. 아니면 세금을 문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서 때려잡을 수 있다. 음.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봐요. 아예. 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공약도 뭐냐면 좀 보시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통해서 뭔가 시장을 변화시키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건 명확하게 이 시장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뭘 이제 비유하냐면 지금 투자화돼 있는 부동산 시장은 나그네 옷 벗기기예요. 그 햇빛과 바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으로는 절대 못 벗깁니다.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투자화돼 있는 시장은 사람들은 피드백으로 움직여요. 네. 채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근으로 사람이 움직여야지 네. 투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형적으로 주식 시장은 투자화돼 있잖아요. 주식 사라고 막 채찍으로 때리면 삽니까? 아니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사죠. 네. 그것처럼 사실은 투자화되는 시장은 바람을 불어서는 옷을 못 벗긴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잘 써야 되고 네. 결국엔 채찍을 통해 그러니까 당근을 통해서 시장을 변화시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통해서 시장을 변화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당근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고민해 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도 문제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방법은 다주택자를 막 규제합니다. 팔아. 그리고 투자로 갖고 있으면 뭐 세금을 물려요. 사실 이게 전형적으로 채찍이죠. 네. 근데 당근은 뭐냐? 1주택자나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올려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욕구가 줄겠죠. 야, 왜 투자해? 그냥 오래 우리 한 집에 오래 살자. 이러면 이쪽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해서 갖고 있는 것도 내가 거주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빨리 우리가 거주할 집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못 사니까. 그래서 서울은 팔고 부산에 사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인센티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서울만 봤을 때는 서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좀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크게 변할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되면 물량이 엄청 나올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매력적인 당근이 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또 당근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당근? 얘기냐면 자 1년 좀 더 공격적인 당근이 있습니다. 자 어떤? 1년 동안 팔면 네. 양도세 안 내게 해줄게. 올해 안에 팔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엄청 빠르게 안정될 거예요. 대신에 그런가? 그때 팔 때는 엄청 비싸게 팔 것 같은데 그럼 다들? 아니죠, 아닌가? 아니죠. 패닉셀 하게 되려나? 아니죠. 빨리 팔려고 하죠. 먼저 팔아야 아. 되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1년 지나면 양도세가 확 올려요.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팔 수 있게끔. 그럼 속도가 되게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 집을 네. 실거주자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드린 건데 그것처럼 사실은 시장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거냐. 그러니까 사람을 미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당겨야 된다. 음. 그게 더 강력한 힘이고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정책들이 많이 고안되어야죠. 근데 이게 이번 뭐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그 정책을 잘 써서 사람들이 1년 안에 잘 팔고 나가면 뭐 다행인데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정부가 우리는 막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5년 하다가 내지는 뭐 지금 3년 하다가 끝났고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양도세 1년에 나갈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아 좀만 버텨 이번 정권 한번 버텨 보자. 다음 정권 바뀌면 다시 우리 세상이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바로 같아요. 그 지점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뭐냐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의 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 버티면 되겠지.' 음. 그런데 지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팔고 싶어요. 네. 그게 과거하고 달라요. 왜 팔고 음. 싶어 할까요? 왜 팔고 싶어 할까요? 많이 올라서요. 이미 많이 네. 올라서? 이렇게 오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투자로 갖고 있으면 너무 팔고 싶어 해요. 음. 그래서 그 계기를 마련해 그러니까 과거하고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환경에 이해를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환경을 보면 그런 어떤 환경이 돼 있다. 음. 그럼 거기에 작은 변화만 딱 일으켜 주면 음. 그러면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게만 되면야 뭐 더 바랄 게 없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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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정책 설계가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인제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공급 정책, 두 번째는 세금 관련된, 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규제 관련된. 네. 근데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공급 정책은 냈는데 네.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규제 관련된 이 방향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무조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음. 한쪽에서. 음.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인제 공약을 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들어서면 불가피하게 부동산 정책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요. 되게 네.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일으키고 음. 그리고 인센티브로 구성된 정책이 잘 만들어지면 의외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음. 그리고 많은 돈들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생산성 있는 부분, 음. 생산인 쪽에 있는 부분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라 정책 중에 요즘에 한창 뜨거웠던 게 지분형 모기지 상품이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결국엔 정부가 집값 상승에 베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대출도 이제 꽉 찼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머리를 짜낸 거죠. 음. "대출을 안 받아서 이제 못 사는데요. 그러면 정부하고 같이 사자고 하자." 음. 그러면 대출 조금 받아도 되니까. 사실 그쵸. 이거거든요. 대신에 지분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지분 나눌 때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뭐냐면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갖는 거에 대한 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하락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네. 이거거든요. 뭐 하락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투자나 내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내 돈 조금 들어가죠.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정부가 다 진대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그러면 정부가 이게 엄청나게 상품이 커지고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사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만 하면 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쵸. 떨어지면 정부가 부도나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정책만 쓸 거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을 올릴 거고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쪼금이라도 떨어지면 정부가 막아 줄 거고. 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네. 이게 실제로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진짜요. 그냥 사세요. 이걸로 이거 예. 이용해서. 그냥 사세요. 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근데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 어. 예. 아무튼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옳은 기회는 아니다. 옳은 정책은 아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선착순 게임이거든요. 먼저 산 음. 사람이 최고 좋고 음. 그다음 좋고 그다음 좋고 이러면 사실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산 사람은 올라가 있는 가격을 더 돈을 들여서 사 줘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이런 머리를요. 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네. 금감위, 한국은행에서 심지어 지분을 댄대요. 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음. 전 세계는 AI를 투자를 한다고 하고
뭐 지금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하고 뭐 수출 관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아직도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쪼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래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대출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분용으로 내가 도와줄게." 음. 이러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된다. 전 이거를 만든 사람 다 잘라야 된다. 음. 예?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상품을 내놓은 게. 그쵸. 2013년에도 했다 실패한 정책이에요. 과거에는 달랐어요. 과거에는 하락을요 같이 나눠 가졌어요. 음. 그리고 그때는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이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집값 떨어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그때는 지분이 아니었고 대출 형식이었어요. 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음. 결국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 상승은 나눠 가져. 하락하면 우리가 다 책임질게. 음. 그럼 서 기자님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글쎄요. 와이 너십니 예. 와이 저는 완전 사죠. 예.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해야죠. 지금 그런 투자 상품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음. 생기면 여러분 새벽에 그냥 달려가서 무조건 사시면 돼요. 아무 아파트나. 이때는. 예. 저는 뭐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살 수 없는 이겠네.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아파트 살 가장 거예요. 비싼 거. 가장 비싼 거. 예. 그냥 사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걸로. 예. 예.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냥 부동산 때문에 끝난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음. 예. 그래 이게 원래 6 월부터 뭐 진행한다고 그랬었는데.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뭐 1000 가구인가 100 가구인가 절대 시범 사업도 막아야 돼요. 음. 왜냐면 시범 사업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는 왜 안 해 주라고 할 거 아니 음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건 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만약에 시범 사업하면 1 등으로 가라. 예. 무조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월세 시장도 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집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공급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전월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월세가 앞으로는 공급이 더 없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피 튀긴다고 한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앞으로 서울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이 서울에는 좀 감소해서 음. 그러니까 입주 물량 영향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변화는 전세 가격은 안 오르면서 음.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세를 올려주는 것도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반전세로 가는 거죠. 음. 계속 이런 현상이 좀 이뤄질 거고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나만 볼 때는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음.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시장이 오르는 수준을 보면 물가 상승률하고 약간 비슷한 수준이에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는 상황은 또 아니다. 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전월세는 그렇고 음. 그럼 지금 만약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 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관망하고 있다 좀 이따 사라?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떨어진 곳도 많고 음. 서울도 떨어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쵸. 강북 지역도 예. 그렇고 그래서 내가 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사실 어느 수준인가를 일단 판단하시고 음. 그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오르고 다시 전고점 오르고 이런 지역은 음. 사시면 안 된다. 음. 명확하게 그런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무리하게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그런 지역에 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질문은 뭐냐면 "떨어진 곳은 사야 돼?" 라는 음. 질문이잖아요. 사셔도 돼요. 네. 그런데 쪼금 더 좋게 사시려면 네. 그런 지역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사세요. 음. 어. 어. 그게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가격이 정확히 바닥이란 얘기입니다. 더 떨어지지 음.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사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난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8억 원에서 5억 원대 떨어진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자 네. 이걸 사야 될까 말할까 고민이실 때 네. 자 "나는 괜찮아." 그러면 사세요. 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떨어질 거 너무 싫어. 나는 진짜 바닥을 잡고 싶어." 이런 네. 분들은 거래량을 같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떨어진 곳들 중에서 이제 막 전고점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네. 만약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약간 떨어진 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음. 불안하시면 거래량을 보셨다가 네. 거래량이 좀 네. 수요가 좀 들어오면 네. 그때 이제 같이 잡고 들어가시면 좋다. 그쵸. 지금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것들이 이제 나오게 막 나올 거예요. 예, 하반기로 예. 나올 건데 나의 예산 수준에 이제 들어왔어요. 음. 나 거기 살고 싶었는데 감당할 수 못 있어. 샀어요. 못 샀어요 네. 그때는. 근데 떨어져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살 마음을 일단 가지세요. 음. 일단 먼저 마음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장의 변화도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0%뭐 1억 떨어지는 건 나 감당할 수 있어.' 음. 하면 사신다. 근데 '나 감당 못 해요. 음. 대출 또 일으켜야 돼요.' 이러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대선 후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 볼까 봐요. 이건 네.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음. 뭐 대표님한테는 별로 안 어려울 얘기일 것 같기도 해서. 어려운데 네.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건 저는 항상 그 생각만 하니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예요. 예. 네. 이게 네. 인제 명확한 하나의 변화라고 제가 대선이 전망하는 거고. 지나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선이 지나도 특별한 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음. 정책적으로나 뭐 경제 상황이나. 네. 갑자기 뭐 대선이 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음. 않을 겁니다. 예. 경제는 추세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준데 여기서 변화의 포인트는 변화를 일으키는 결국에는 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느냐 마느냐예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예측하는데 올해 말로 갈수록 이제 다시 매물이 증가할 겁니다. 음.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데 매물이 증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해 말부터는 이제 호가가 떨어지고 음. 조금씩 하락하는 거래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음. 그래서 토제 때문에 네. 토제 변동성 때문에 이 기간이 조금 더 미뤄지긴 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매물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바닥 잡고 사고 싶다는 분들은 올 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좀 아프지만 지금 이 가격을 대출을 엄청 일으키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을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준을 가지시고 시장의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음. 여러 가지 저희가 지표들을 볼 때 지금은 그렇게 오른 아파트를 살 시점은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는 어 재건축 재개발 문제인데요. 요거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데 음. 김문수 후보는 음. 재개발, 재건축 막 완벽하게 뭐 풀어 주겠다. 그리고 이거를 지자체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희소식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별말이 없어요, 여기에서. 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많이 막혀 있어서 사실은 청약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 이거라도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재건축 재개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분양가를 안 오르면 못 네. 오르면 고분양가의 일반 분양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건축비 너무 많이 올랐죠. 건축비뿐만 아니라 지금 고밀도라고 그래서 음음. 쉽게 말해서 높은 아파트의 노후 아파트를 없애고 또 음. 거기다 지어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으면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는 거 아니야? 재건축이 돼서?" 절대 아닙니다. 음. 더 비싼 아파트가 나올 거예요, 어. 분양가가요. "재건축 재개발 기다려 봤자 너희에게 로또가 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문제인 거예요. 특히 재건축이요. 음. 왜냐하면 재건축이 돼서 공급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공급이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예요. 네. 우리한테 필요한 아파트는 음.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그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급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기는 힘들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공급을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유휴 토지를 활용하거나 음. 아 아니면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음. 공공이 거기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음. 그런 방식을 쓴다거나. 근데 재건축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공공임대, 소셜 믹스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공주택인데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면 네. 일반 분양이 생기지 음.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공공이 가져오는 거예요. 음. 예. 이런 방식. 예. 음. 그 가능해요? 가능하죠. 자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 공공이 그 자금을 댈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국민 리츠예요. 아 투자하자 국민들이? 그렇죠. 음.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면 네. 지금은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개인한테 가죠. 네. 그래서 개인은 로또를 맞는 거예요. 음.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민이 투자한 펀드에서 그걸 가져오자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자산인 용적률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생기면 한 채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이익을 누군가 개인이 가져가요. 음. 공공자산이 투입됐는데. 네.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공공자산이 투입된 걸 공공이 확보하자는 거예요. 음.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펀드를 조정해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 펀드 낸 사람들의 수익성은요? 너무 좋죠. 로또를 가져왔잖아요. 음. 오를 그렇지 만한 않습니까? 지역들이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믹스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하도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도 해서. 근데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어. 얘기하셨지만 어. 강남에 있는 지역, 강북에 있는 지역 어디 리츠 사실 거예요? 전 강남 살 거예요. 그 리츠를 잘못 이해하시는 건데 리츠는 뭐냐면 믹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츠 펀드가 1,000억이 있으면 여기에서 강남도 하고 강북도 하는 겁니다.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한꺼번에. 프로젝트 리츠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하면 강북도 재건축할 수 있고 강남도 재건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돌아보면 강남만 재건축됩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거기가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만 몰리거든요. 사실 이것도 해소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국민 리츠, 시민 리츠인데 네. 이미 이거는 이제는 공론화를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여러분 이게 생기면 무주택자분들 꼭 이 리츠에 가입하시라. 반드시. 왜요?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쵸. 그쵸. 예를 음. 들어서 100세대가 있는데 용적률을 500% 줘서 300세대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200세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음. 근데 거의 원가로요. 공사비만 주면 되니까. 재건축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용적률을 그만큼 주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 거라고 생각할걸요? 그런 조합은 뺍니다. 근데 그러면 한다는 데가 있을까요? 엄청 많죠. 왜 그래요? 그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용적률을 올려준다니까요. 500%, 700%? 네. 네. 지금 준주택인가요? 지금 이제 한 300% 정도 주는데 예. 막 이렇게 해서 350% 뭐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올려주면 다 개인이 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면 돼요. 아까처럼 뭐냐면 이것도 인센티브 방식인데 선착순입니다. 자, 올해는 10,000가구만 해줄 거야. 용적률 500% 올려주는 가구를 뭐 1,000가구만 해준다라고 해서 선착순으로 받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너도 나도 할 거예요. 줄을 쓸 거예요. 대신에 뭐 이 중에 어느 정도는 공공으로 뱉어야 된다. 네. 음. 지금 왜 재건축이 안 되냐면 너도 나도 다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다 해줄게. 아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 공공이 자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 재건축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임대주택을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를 그냥 공공이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그냥 전세 주는 거예요. 높게. 네, 똑같은 겁니다. 개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차이예요. 뭐 거기는 그러면은 막 싸게 좀 사회 취약계층이 들어가서 사는 집은 아니네요. 아니죠. 그 대신 사회 취약계층은 뭐냐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지분 보유자가 될 수 있어요.
리츠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이제 공공주택이라 하면 거기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사회 취약계층인데 거기서 내가 무슨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자,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 네. 번 더 주세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저는 꼭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약간 이제 복잡한 부분도 있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일부는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차원에서. 네. 근데 이거를 전 범국민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지금 아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 거기 잠깐 거기 돈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대선 후보들한테도 얘기하셨어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는 긍정이던데.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